대법원 2013도 1만 1233 판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와 환부 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다시 확보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배임수재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런데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의 자료, 즉 USB 저장 장치와 각종 영업회계 자료까지 함께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후 검사는 일부 압수물을 환부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피고인의 동생에게 압수물건 수령서와 승낙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해당 USB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은 이를 임의 제출로 보아 다시 확보하였고 그 안에 저장된 영업실적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의 핵심 증거로 사용하였다. 쟁점은 명확하다. 첫째,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정된다는 원칙에 비추어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그러한 위법한 압수물을 환부한 후 다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였다면 최초 위법과 최종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임의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이다.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2가 선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직접적 귀결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이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의 제출을 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최초의 절차 위반 행위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환부 후 제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강제적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USB 압수 경위와 환부 과정, 압수 목록 교부의 부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었던 점, 동생이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USB의 제출의 임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USB와 그 안의 영업실적표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다른 독립된 증거들만으로도 조세포탈 부분의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 자체는 유지되었다. 헌법적으로 이 판결은 영장주의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한 결정이다.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 절차는 단순히 영장을 발부받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그 범위와 한계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영장 범위를 넘어선 압수는 사후적 환부나 형식적 승낙서 작성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임의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검사에게 엄격히 부과한 점은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구조적 권력 불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형사법적으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만약 환부 후 재압수라는 형식을 통해 손쉽게 인과관계 단절을 인정한다면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도 사후적으로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 단절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는 열어두면서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절차적 통제와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결국 이 판결은 영장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압수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선언하면서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이 실질적 자발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